저희 지산특수토건은 아버님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정확히 1992년 4월 15일 날짜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토목 분야에 특히 보링 그라우팅이라는 공종이 있는데 그 공종에 사실은 기술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 또 아니면 이제 유럽 이런 데서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도입 기술료를 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그걸 착안하셔가지고 직접 기술을 우리 거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시공하고 뭐 적용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 그러면 이 보링그라우팅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대한민국 최초라고 말씀을 해도 아니요,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고 그때 여타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 업종에 한 20여 년간 근무하시면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접목하셔가지고 그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한 거죠. 때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긍심이 많이 있어요. 왜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해결을 못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그 현장에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대표님께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가장 인상적인 거는 상호는 내가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다 완성된 목적물이었었는데 도로였었는데 남해안 일주도로라 해가지고 아주 청정 지역에 경관도 좋고 뭐 또 나름대로 또 친환경적인 그런 도로로 딱 만들어져 갖고 돼 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도로변에 치마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알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바로 바닷가하고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들이 다 만들어 놓고도 치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막 둘러 꺼져 앉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바닷가 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어민들, 그다음 환경단체들 막 배를 띄우고 다 있었어요. 왜냐면 특히 어민들은 그 주변에 양식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식장이 폐사가 되고 또 양식물이 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냥 엉망이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친환경적인 제품이에요. 저희가 목적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덕송 시험이라 해가지고서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20마리 넣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적물을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다른 제품들은 뭐 하루도 안 돼서 다 물고기들이 다 붕어들이 죽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마리도 폐사된 게 없어요. 왜냐? 이제 그만큼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주장한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화학검사소나 공인기관에서 다 의뢰를 해서 또 창원대에서 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시험들을 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거래처에다가 제시하니까 이런 공법이나 기술은 이런 자기네 현장에 써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남해안 일주도로 이제 해서 한 케이스가 이거를 3S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3S 공법을 삼성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그냥 개발한 게 아니고 1년간의 시장 조사를 통했고 국내 시장, 해외 시장까지 다 조사한 겁니다. 시장 조사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 공법을 만들기 전에 삼성에서 그 임직원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PT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 공법을 만들겠습니다.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 이제 다 성과가 나오고 난 후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삼성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고문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그 토목 현장에 근무하셨던 고문들이, 연세 드신 고문분들이 한 6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우리 그 PT 발표할 때마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로.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는데 졸고 계시고 막 그래. 진짜.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느 그냥 공법 발표인 줄 알고 그냥 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옆에 통역관한테 깨우라고 그랬었어요. 그 과장인데 그분이 조과장인데, 조과장. 저분 좀 한번 깨워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미안하니까,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줘라 해서, 품질하고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도 그렇게 싸우고 좋은 품질의 그 제품이 없으니까 정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자체적인 그 데이터가 아니고 그 만들면서 그 대전의 배재대학교에 토목공학과에 그 의뢰를 했었어요. 전부 이 시험 결과를. 그런 거를 데이터를 딱 제시를 하면서 하니까 머리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은퇴하면은, 삼성에서 은퇴하면은 일본에 총판을 주면 안 되겠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일본도 앞섰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아니 그게 이제 저희가 살 길이 기술 개발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은, 우리 초창기 때 이제 그 선진화된 장비를 그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유럽에서 많이 들어올 때 제가 직접 그런 그 제조회사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거를 이제 특수 주문 제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탠다드로 나온 제품이 아닌,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특별 오더를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가야 되거든요. 갔을 때 지금도 안 잊어먹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테크니웰이에요. 테크니웰. 조남이 대표이사가. 근데 그게 상호야. 이태리. 그런데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한 2,000평 정도의 어떤 공장의 규모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5분 기다리니까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가 묻은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싹 올라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대표이사래. 여기 대표이사, 그 회사에. 그래갖고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진짜로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대표이사부터도 직접 현장에서 그 기술을 계속 관리하고 개발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좋은 제품의 장비들이 나오지 않았나. 왜? 그분이 만든 제품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장비는. 다른 데는 6개월이면 고장 나는데 여기는 2년 써도 고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장인 정신이 갖고 계신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게 오래된 기업일수록 그 장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한 가지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더 발전시켜야 그게 그 기업이 살아남는 거 아니냐. 물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로 참여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대기업의 자본이 늘상 준비되어 있지만, 근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기술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보다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발전시켜야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경제 중소기업들이 역할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